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결국은 제가 좀 경쟁력은 있는 거는 DB 관리다. DB 관리가 돼야지 자신감 있게 모든 걸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역시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쉽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DB 관리가 뭐냐?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레이아웃 설계를 잘 해놓으면 채워넣으면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처음에 그 레이아웃 설계를 잘 해놓으시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OS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이 수학 분석 들어보셨어요? 수학 분석? 안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어요? 또? 수학 분석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요번에 OJT 교육할 때 들어보셨어요? 사업계획서 들었어요? 어디 사업계획서를 집행할 기회가 국가죠. 맞아요. 이 수학 분석은요, 결국은 이겁니다. 이 관점이에요. 내가 스트롱, 아프티니티. 이거를 거꾸로 해서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럼 외부 환경이 뭐죠? 기회라는 거는 내가 세상에 내가 필요로 하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내 제품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뭔가가 열리면은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죠. 오디션을 보는데 오디션을 보는 그 심사자한테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당신한테 필요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 뜻과 같거든요. 그런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기회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교육이 아까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든 보완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내 장점과 약점은 우리 회사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찾아내느냐? 내가 나를 보면 잘 안 보여요. 지피지기예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분석을 하면 내 거와 비교를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서는 장점이고 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 걸 공부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약점이나 단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약점을 정리를 하고 기회와 위협을 정리를 하면 거기서 내가 뭡니까? 이피션시가 높고 이펙트가 높은 OS 전략이 전략적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보면 내가 못하는 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시장에 필요로 하겠다는 세월이 안 기다려집니다. 그죠? 당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또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다른 데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야기하면 끝날 건데 저는 그까지 강조를 좀 하고 싶고 그러면 수학 분석을 하는 게 타당성 분석의 결과물이죠. 결과물은 이겁니다. 이것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결과물이고 그럼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실행 목표가 되고 이게 전략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신뢰성 확보를 하는 게 사업계획서예요. 어떤 관점?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할 건가를 시간에 대해서 기술한 게 사업계획서죠. 네. 자, 그러면 사업 타당성의 위치는 어디냐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로 앞전이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앞전이면서 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경영 능력을 개양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MOT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술 경영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업 타당성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만들면 정부 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제품을 만드는 동안에 뭔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는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해요. 그렇죠? 그럼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게 성공인데 이게 주식하고 똑같아요. 에이, 내가 주식을 했더니 한 번도 안 올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러다 안 오르다가 에이 하고 관심 끄고 나중에 보니까 올랐다가 엄청 올랐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와 있어.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좀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막 그 애 신경 끄고 했더니
그 사이에 한 몇 달 동안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붕 갔다가 푹 떨어졌어 이렇게 있어. 그겁니다. 왜냐면 전체로 보면 주식 오르는 시기는요 80%는 그대로 가요. 근데 20%가 오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전체로 보면. 근데 그게 전체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10년 정도 보면 한 기회가 한 두세 번 온다는 거죠. 그럼 10년 동안 어떻게 버틸 건가가 어떻게 보면 가슴입니다. 그게 성공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서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성공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아까 빚을 안 지는 구조만 만들면 성공해요. 근데 1년 안에 내가 막 성공하겠다 하고 하면은 그 원리는 모르고 접근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 경력 인자로서의 접근 방법이 아니죠. 1년 안에는 되는 게 100% 없어요. 그거는 식스 시가마에 여기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100만 분의 4의 확률이에요. 1년 안에 대박 치겠다는 건 절대 없어요. 모든 게 보면 10년 이상은 해야지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원리를 좀 아시고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이걸 10년으로 보고 가는 기회가 몇 번은 오는데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업계획서에서 매출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보증비를 줄이는 게 중요할까요? 줄이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쓰면 매출이 이만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투자해서 화끈하게 찔러가지고 1년 안에 승부 보겠습니다. 그게 사업계획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10년 안에는 한두 번 올 거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인력 운영이나 최소 비용으로 어떻게 이걸 버텨나가느냐. 그게 좋은 사업계획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성공해요. 그게 100% 성공한 사업계획서. 자, 사업계획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시환경, 산업구조, 경영관에서 고객분석. 이게 내부 환경이었죠. 거시환경분석은 뭐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이런 걸 신문에 보면 면대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 나오죠? 제일 그날 핫한 거. 며칠 전에는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피랍된 거. 아니면 피랍이 아니고 사라진 거. 아니면 오늘은 뭐가 나올지 몰라. 이게 섹션별로 거의 가장 앞에 나오고 그래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시간에 대한 프로파일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거기 하루 이틀 봐가 되는 게 아니고 신문을 매일 같이 보면 거기에 대해서 트렌드가 읽힙니다. 그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산업구조 분석은 뭐죠? 이게 지금 우리 산업분들이 보면 뭐 자동차 산업 뭐가 있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냐 그런 걸 알아보는 거고 경쟁사가 뭐죠? 포항제철을 포함한 인천제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경쟁사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거고 고객 분석 그리고 시장의 고객들은 어떤 변화를 겪는가 그리고 내부에 대해서 관심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실천하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가치 사설이 뭐죠? 아까 우리가 마른 수분도 짜는 기분으로 그 PPM 관리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분석한다든지 그럼 우리가 사람 관점에서 조직이 지금 어떤가 그런 것도 보고 우리의 핵심 역량이 뭔가 핵심 역량은 포엠 관점하고 포피 관점으로 보는 게 그런 걸 또 재무 분석을 이렇게 하면 내부 역량 분석이 돼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 가지고 수학 선수를 통해서 전략이 나오는데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게 SO 감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거시환경, 정치경제, 사회문화 이런 게 있고 산업환경으로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감점과 약점에서 이렇게 나온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다르게 한번 보면 그 시장을 매력도라고 하는데 시장의 매력도는 세 가지예요. 시장의 크기, 그 다음에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그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시장의 크기는 매출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성장성은 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수익성은 뭐죠? 시장의 크기에다가 비용을 빼면 수익성이 나오죠. 그 세 가지 맞죠. 그래서 모든 게 주식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시장의 크기도 크고 지금 보면 네이버가
한 3억 정도의 3억 5천인가 유저를 가지고 있다고 아침에 신문을 봤어요. 거기다가 성장성 좋지요. 요즘 일본의 나인이라는 거 네이버에서 현지화 전략이 성공했는데 그 역으로 온 게 밴드잖아요. 밴드 묶은 거. 그리고 또 뭐죠? 거기다가 수익성도 이제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네이버 같은 거는 포항제철의 매출의 10분의 1인데 지금 시총이 오늘 5위로 등극했다고 해요. 포스코 6위를 내고 포스코 6위고. 그게 뭐죠? 성장성이 좋다는 거예요. 시장 크기나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시장 크기나 수익성은 네이버보다 포스코가 훨 좋지. 근데 성장성이 어떻습니까? 주식 가치를 10배 이상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네이버가 좋냐? 네이버는 리스크가 많아. 어느 순간에 밴드를 대체하는 또 키체인저, 게임 체인저가 오면 훅 가요. 근데 포스코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이버에 근무한 사람은 10년 후를 내다볼 수가 없어. 근데 포스코는 10년 후에도 아마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제가 기계공학을 했던 게 너무 좋은 게 저는 너무 첨단으로 안 가서 좋아요. 로봇을 하지만 그게 제 전략이에요. 뭐냐면 기계 쪽에서는 제가 2인자고 경영 쪽에서도 2인자인데 중간은 내가 1인자야. 이게 좋지. 기계 분야에서 막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1인자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내 건강이 파괴되고 삶의 질이 안 좋고 살만하다 하면 안 걸려있고 스트레스 받아. 그게 좋아요. 안 좋잖아. 대충 사는데 중간을 찾아내가지고 남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만큼이나 삶의 질이 좋아진다. 그래서 사업자 단성은요, 시장성에다가 기술성을 빼면 수익성인데, 이게 뭐죠? 추정 재무제표라고 하는, 추정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재무제표에서. 그래서 매출액에다가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현금흐름이라고 해요. 추정 현금흐름.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얼마 벌 거고, 내년에 얼마 벌 거고, 영업이익이 얼마, 현금이 들어올 건가를 추정하는 게 추정. 현금으로 이걸 가장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올해 내 가게를 했는데 내 1억을 영업이익이 나왔다. 다 빼고 그러면 그 가게가 권리금이 얼마일까? 1억의 순수이익이 1억이다. 그러면 인수를 하면 15를 줘요. 보통 나누기 0.1을 해요. 기업 가치평가를. 그거는 제가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건 다음 이야기예요. 가치평가를 할 때 나누기 0.1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는 나누기 거기서 0.002 다섯 배 써요. 0.01 0.02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종에 따라서 나누는 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통 사업계획서에서 사업산업 성공성에서 시장성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에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건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해왔던 걸 기준으로 앞으로 얼마의 매출이 일어날 거다. 국내에 이렇게 나눠가고 그 근거를 여기다가 성장률 몇 %로 환산했을 때 앞으로 얼마로 계산해서 거기 밑에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뭐 통계청 계열을 인용해서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금 분석에서 중요한 게 나의 장점과 약점을 찾아내는 게 A사, B사, C사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들이 많잖아요. 포피 관점도 되고 포행 관점도 되고 그런 걸 적고 A사, B사를 이렇게 쭉 적다 보면 나의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품 관점이고 그래서 사업 가능성 분석 결과물이 뭐냐면 아까 전략적 목표 OS 전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뭐죠? 현금, 추정 현금 흐름이죠. 거기 1년 후에는 얼마, 현재는 얼마 이렇게 추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산출하고 이게 만약에 은행 금리보다 높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못 먹어도 근데 은행 금리보다 낮으면 안 해야지. 그겁니다.
이 수학 분석의 예를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요. 수학 분석의 틀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수학 분석하라고 하면 이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그냥 스트롱 위커, 약점, 강점 이것만 우리가 키에 OT, SW 이거 네 가지만 달랑해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어떤 철학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판단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전략적 프레임에서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가 소화가 안 되니까 남한테도 잘못 가르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우선이 뭐냐면 정책, 경제, 사회, 문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퍼튜니티가 나오죠. 아퍼튜니티가 뭐죠? 아, 여기 사업 기회가 있구나, 내가.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산업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포피, 이 중에 어떤 거를 믹싱을 해가지고, 그죠? IMC라고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요 중에 우리는 프로덕트하고 프라이스를 최우선으로 해서 뭔가 전략을 구사하겠다. 그럼 요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 타당성을 높여서 이제 그냥 방향 목표는 정해졌잖아. 그냥 이제 못 먹어도 보잖아. 전략도 나왔고, 그 실행 목표도 나왔고, 그럼 전술을 구사해서 시간에 대한 뭡니까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제는 방향성 목표는 나왔으니까 그러면 시장성은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 기술 작업을 어떻게 믹싱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어가지고 성공 확률을 높이냐? 아까 말했듯이 사업 계획서의 관점이 우리가 매출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수익을 이만큼 내겠다. 그게 좋은 사업 계획서냐? 아니면 우리가 한 10년에 성공 기회가 한 두세 번 올 건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매출이 최소로 보수적으로 자꾸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버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시키겠다. 그게 중요해요. 고정비를 최소화시키고 그게 더 사업계획서로 신뢰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특징이 사업계획서가요 단 한 페이지짜리로 원 페이지 프로포즈. 그걸 뭐냐고 하냐면 우리 그 엘리베이터 피치 들어봤어요? 엘리베이터 피치 60초 안에 하는데 엘리베이터 피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NABC라는 그 이야기가 해요. N이 뭘까요? 니즈. 그 다음 ABC가 뭐냐면 메소드하고 이펙트로 관련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니즈, 메소드, 이펙트 관점에서 그거를 60초 안에 말한 거예요. NABC는 너무 어려워. 그냥 메소드, 이펙트, 니즈, 메소드, 이펙트 관점에서 원페이지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 엘리베이터 딱 가서 자,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제품의 특징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썼을 때 효과는 이렇습니다. 다음에 63 거기에 원페이지 엘리베이터 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보면 거기 나왔던 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1층에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꼭대기까지 가는데 60초가 걸린대요. 그럼 거기 같이 타가지고 원하는 그 사장이 만나줄 기회가 없으니까 바쁘니까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옆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니즈 메소드 이펙트 관점에서 이제 세상에 이런 제품이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제품이고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이 얼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얼마큼. 그럼 이제 이 사장이 딱 듣다가 그러면 다음에 와서 한번 다시 좀 더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공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한 페이지짜리도 하는데 그거를 확대가 3페이지, 10페이지, 30페이지, 300페이지짜리가 있어요. 사업계획서는. 근데 풀 사업계획서는 남한테 오픈을 안 해요. 대체로 보면 3페이지 정도로 해가 개요만 있는 이거는 카피는 안 나가지. 그런 거를 3페이지. 그래서 사업계획서는요 분량이 고무적이에요. 그냥 풀로 만들고 요약본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걸 제안서는 한 1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PT 자료 같은 거 보통 10페이지짜리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벤처 투자자 앞에서 할 때 풀로 다 보여줄까? 아니.
핵심 기술은 안 보여줘요. 당신 투자하면 내 보여주겠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 사고도 좀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같은 데서 사업 케이스는 이런 게 기술된다는 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업 케이스에서 아이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게 있어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아이템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러면 이익이 어때요? 처음에는 고객들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을 뭐 이렇게 뭐 프로세스, 잘못된 프로세스 잘 고객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부에서도 옆에 도와주다 보면 그 고객이 생기고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는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손실이 많아. 근데 나중에 크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이익이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크게 들어온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어떤 관점이냐? 호피 관점이에요. 호피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그래서 이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제품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서비스 쪽이 더 강하겠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죠. 마켓 프로모션을 하는데 한번 써보시고 판단하시라. 한번 써보시고 그런 아이템들 많잖아요. 한번 집에 가져가 써보시고 한 뭐 10일 이내에는 환불해도 되니까 써보시라. 그런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고객의 선호도에 동안 다양한 제품 구색을 갖춰놓고 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변에는 저 가격은 다양한 제품 가격이고 최상의 고가격의 제품, 소량 제품을 위치를 시켜가지고 이게 수익 창출인데 이런 거예요. 옛날에 소니에서 이런 전략을 많이 사용했어요. 소니 노트북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소니가 이 고가격을 내놨어. 그럼 삼성전자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가격을 좀 싸게 내놨어. 그러면 어때요? 라이프 사이클상 고가로 내놨던 게 한 1, 2년 열심히 재밌게 팔아먹었잖아. 그러면 그 1, 2년 전의 제품을 아예 가격을 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제품을 또 위에다 올려. 그럼 소니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어때요? 기존 제품이 다운이 돼버리니까 삼성보다 가격은 싼데 이미지가 어때요? 삼성은 그때 이제 좀 더 싸다고 내놨는데 그보다 더 싸게 내버렸어. 그러면 고객들이 삼성 걸 안 사고 또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2, 3년 후에 그 PLM이라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또 새로운 걸 내놓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삼성은 계속 협공을 당하는 거예요. 가격을 싼 점과 고가격의 브랜드 신제품과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삼성이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도 그렇죠. 삼성전자도 아주 최신 램을 이렇게 냈는데 지금 뭐 어디 대만이나 이런 데서 오면은 어때요? 이제 그 비슷하게 같은 제품을 내놨어. 근데 가격이 약간 싸게 나. 그럼 아예 이걸 팍 떨어뜨려가지고 싸게 팔면서 또 신제품을 하나 또 올려. 자꾸 이렇게 돌리면서. 그럼 얘가 또 신제품 올렸는데 안 팔리는 거야. 왜냐면 이 제품 기존 제품보다 더 싸게 내놓으려고 내는 얘는 더 싸게 내놓으니까 왜? 삼성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제품은 많이 팔아먹었거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라인을 폐쇄하는 절차로 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싸게 내놔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 거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1시간만 더 하면 됩니다.